자, 오늘은 경우에서까지만 딱 마무리 할 거예요. 경우에서까지. 경우에서는 문제가 조금 있긴 해도 문제 다 풀진 못할 것 같고 아마 개념적인 설명이랑 개념 설명이랑 그 외에 몇 문제 정도 풀어보는 형식으로. 자, 보시면 경우에서 232페이지에 경우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다뤄봤죠, 너희가? 그쵸? 여기 오늘 하는 내용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내용과 다를 건 없습니다.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내용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도 오늘 하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어려워했다 라고 하시면 아마 경우의 수를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냥 경우의 수 파트에 내가 본인이 약해서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지만 한번 봅시다. 경우의 수.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용어 설명인데, 용어 설명. 뭐냐.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해서 사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쵸?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렇게 책에 똑같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 주사위 던지는 거. 그래서 주사위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경우죠. 그쵸? 그래서 그때 가지수는 6가지다. 뭐, 그쵸? 일반적인 주사위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합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있으면 고배 법칙도 있어요. 우리 기억나죠?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기억날 거라고 믿을게요. 합의 법칙은 결국은 또는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또는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와 B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M이라고 한다면 둘을 더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뭐라고 할까? 뭐가 예를 들기 제일 좋지? 자연수가 이제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4의 배수를 고를 경우의 수와 그리고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4의 배수는 뭐야? 4, 8, 12, 16, 22죠. 그리고 7의 배수는 7, 14죠. 맞아요? 그러면은 둘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동시에 나오는 건 없죠. 그래서 4, 8, 12, 16, 20이랑 7의 배수 7이랑 14 두 개를 더하는 형태로 쓰는 게 합의 법칙입니다. 맞죠? 여기서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또는, 이 또는이라는 말. 물론 너희가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에 이 또는이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또는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또는을 찾아내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서 좀 어려워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합의 법칙 있으면 이제 뭐도 나와? 고배 법칙. 옆에 보시면 고배 법칙도 나오죠? 고배 법칙은 말 그대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게 그거였어. 아마 교재마다 다르긴 해도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일걸? 그 옷 입는 거. 상의가 3개 있고 하의가 4개 있을 때 내가 옷을 골라서 입는 경우에서. 아니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처음에는 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배 법칙을 해서 고배 법칙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동시에랑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고 뭐뭐 이고 이거 진짜 많이 나왔죠. 뭐뭐 이고 뭐뭐이다. 그쵸? 이 이고라는 말이 나오면 이 이고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고야. 그러니까 뭐뭐 이고가 뭐뭐이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너희가 알아야 될 건 그리고와 또는의 관계성이야. 그리고와 또는의 관계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고라는 말은 결국은 그리고와 합쳐져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고라고 생각해야 되나? 똑같은 말이야. 이고든 그리고든. 됐죠? 국어 시간인 것 같네. 수학이 아니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냈다. 그럼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했었는지 중학교 때 한번 생각을 되새겨 봅시다. 중학교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중학교 문제들 실제로 이거 중학교 2학년들 저도 풉니다. 여기는. 자, 1번 235페이지 1번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12의 배수 몇 개 있어? 12, 24, 36, 48, 60, 72, 84, 96 총 몇 가지?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아닌데? 이게 일곱 가지, 여덟 가지지. 여덟 가지. 그럼 13의 배수는 13, 26, 39, 52, 65, 78, 91 몇 가지? 7가지죠? 그렇죠? 7가지. 자, 이걸 다 써준 이유는 둘이 공통으로 나오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맞죠? 공통으로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냥 각각의 경우를 더하면 됩니다. 왜?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니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인데 2의 배수 몇 가지? 2의 배수 50가지죠? 맞아요? 5의 배수는 5의 배수는 20가지죠? 맞죠? 100가지니까. 자, 그럼 둘이 더하고 끝나면 되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안 되죠? 왜? 둘은 공통으로 존재하는 게 있죠. 누구? 10의 배수죠. 그러면 여기에도 10, 20 쭉 해서 100가지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도 10, 20 쭉 해서 100가지가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 나는 얘를 두 번 더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0의 배수와 10의 배수를 한 번을 빼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10의 배수 몇 가지? 10가지죠? 10가지. 그래서 이 10가지를 한번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는데 3번은 문제를 너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100과 서로소래요. 100과 서로소 이거 어떻게 찾지? 100과 서로소 100을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럼 10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랑 5가 나오죠? 그럼 2랑 5로 만들 수 있는 게 2의 배수랑 5의 배수 아니야? 맞죠? 그럼 2의 배수와 5의 배수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래서 100과 서로소인 거는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 방금 뭐 구했어?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했죠? 합친 개수를. 맞아요? 그럼 100개에서 이걸 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100과 서로소인수는 말 그대로 2의 배수나 5의 배수가 왜냐면 소수가 2랑 5가 있으니까
결국은 2가 이제 소연수 분해를 했을 때 2가 존재하면 약분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쵸? 그게 2의 배수들인 거고 5가 있을 때 약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나 5가 없어야 되는 것들이잖아. 그럼 2나 5가 없는 것들이 다 2의 배수가 아닌 것들, 5의 배수가 아닌 것들이야. 그럼 너네가 2의 배수 아닌 거를 쭉 찾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은 2의 배수를 찾고 전체에서 빼는 게 빠르겠어?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다 찾은 다음에 빼는 게 빠르죠? 훨씬 더 간단하고, 그쵸? 그렇게 해서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3번을 위한 문제죠? 그쵸? 2번 같은 경우는 3번을 위한 문제다. 다음.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1의 자연수일 때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x, y, z의 순서쌍의 개수. 그러면은 자연수 1부터 넣어봐야 됩니다. 넣어봐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노가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부터 찾냐? y부터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y의 개수가 가장 커요. 개수가 가장 큰 걸 기준으로 잡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됐어요? 그럼 y가 아니라 미안, 나 말 잘못했어. 뭐였니? z가 가장 크다고 표시는 하면서 왜 y라고 했어? z. 그래서 z가 1일 때는 x 플러스 2y가 몇이야? 8이죠? 그쵸? 그럼 y부터 찾아. 1일 때 6이고요 2일 때 4고요 3일 때 2고 4면은 0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 그럼 여기 세 가지 두 번째 z가 2일 때는 x 플러스 2y는 여기 6이니까 이항하면 5죠? 그쵸? 그럼 찾아주면 y가 1일 때는 x는 3 y가 2일 때 x는 1이죠? 몇 가지? 두 가지. z가 3이면 3, 3, 9에서 이항하면 2잖아요. 그쵸? 근데 x 플러스 2y가 2가 될 수 있는 자연수가 있나? 없죠? 그래서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걸 총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도 왜 더하냐면 z가 1일 때 또는 2일 때인 거야. 너네가 경우 나누는 거 있죠? 자, 이제 우리 앞에 연립방정식이랑 이걸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절대값 그 부등식 구할 거나 절대값 방정식 구할 때 경우를 둘로 따로 나눴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싹 다 구한 다음에 여기서 합쳤죠. 맞지? 이게 우리가 절대값을 했던 방식이야. 여기서도 어떻게 했냐면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절대값 안에가 0보다 작을 때였어. 맞아? 맞아? 그래서 요 경우를 나누는 것도 결국은 또는이야. 또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쳐주는 거거든. 요게 너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공통수학 2에서 넘어가면 집합에서도 계속 다룰 내용이야. 합친다라는 개념. 이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쳐서 쓴다라는 개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거는 무조건 이것 또는 이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또는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경우 나누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다 풀만도 한데. 다 풀라고 주세요. 자,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 자, 이거죠? 10의 자리 숫자에는 내가 10의 자리 숫자에 쓸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
10의 자리 숫자에 쓸 수 있는 개수 1부터 개수가 뭐 정해진 건 없네요. 그냥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5가지죠. 1, 3, 5, 7, 9 맞아요? 5가지. 그리고 1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소수라고 했잖아요. 2, 3, 5, 7 몇 가지? 4가지죠. 4가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요 개수는 어떻게, 요런 숫자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 얘랑 얘를 내가 동시에 써야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죠. 맞죠? 동시에 쓰기 때문에 곱하기 쓰는 겁니다. 이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이야. 1의 자리가 1일 때 2, 3, 5, 7 그 다음 3일 때도 2, 3, 5, 7 5일 때도 2, 3, 5, 7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일 때도 4가지, 3일 때도 4가지, 5일 때도 4가지 각각 4가지씩 있으니까 다 더하게 되면은 얘랑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동시에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두 수를 동시에 써야 두 자리 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동시에라는 말을 꼭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됐죠? 끝. 다음. 자, 이 약수의 개수는 언제 해봤더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하나? 너네 약수의 개수 언제 해봤어? 중학교 1학년 때 아닌가? 그 소유수 분해해가지고 지수에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 해보지 않았어? 나만 해본 거 아니지? 자, 360의 약수의 개수는 360으로 소유수 분해하는 겁니다. 360을 소유수 분해해요. 얘를 소유수 분해하면 4, 9, 36 2의 제곱 3의 제곱이고 10 곱하는 거니까 5 하나일 거고 2 3개 2 3개 3 2개 5 하나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약수의 개수 우리 어떻게 구해서 지수에다 다 1씩 더합니다. 3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그런 다음에 곱한 개수가 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냐면 약수의 개수는 실제로 이거 뭐 이대로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방식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냥 약수의 개수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가 좀 이해하기 예를 들기 쉽게 자 약수의 개수를 쓸 때 우리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3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곱하는 거잖아. 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수를 찾을 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1, 3, 3의 제곱을 해서 얘네 둘이 곱한 게 약수고요.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또 약수고요. 이렇게 둘이 곱한 것도 약수고 이렇게 둘이 곱한 것도 약수야. 맞죠? 이렇게 곱한 거 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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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 또 여기도 여기 약수, 얘도 약수, 얘도 약수, 얘도 약수. 그러면 여기서 보면 1, 2, 3 요 세 개 요거 여기 지수에 따라서 개수만큼 나오고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맞지? 그래서 가로의 개수가 결정이 되고요. 세로의 개수가 결정이 돼요. 하나 더 더해서. 그런 다음에 둘을 곱한 게 약수의 개수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는 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된다. 약수의 개수는. 그러면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 공통인 약수의 개수. 너네 공통인 약수의 개수가 뭐랑 같아? 최대 공약수의 약수랑 같죠?
그쵸?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랑 같다야. 그쵸? 그럼 최대 공약수부터 찾아야겠네요.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몇이야? 120은 아닐 거고 180인가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보통 찾지 않나? 아닌가?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 너네 다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540? 너네 이거 무조건 효율적으로만 안 해도 돼요. 최대 공약수 찾을 때는 그냥 여기서 10하고 36, 54, 6하면 6, 9, 3, 2, 3. 더 안 되니까 이거 다 곱한 거. 그쵸? 그쵸?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80. 그럼 180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180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3의 제곱, 5인 것 같은데? 그럼 9, 20, 8에다가 2, 50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물론 너희가 약수 구하는 방식 있으면 그대로 해. 선생님처럼 하지 말고 괜히 선생님 따라했다 실수하지 말고.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2 플러스 1, 2 플러스 1, 1 플러스 1 곱해라. 그쵸? 그쵸? 끝? 자, 다음. 이거 어디 친숙한 친구 하나 나왔네. 그쵸? 이거 수업해보고 느끼는 거지만 이 5번 문제는 선생님 말 안 해도 지들끼리 다 알더라고.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많이 봤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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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서 B를 거쳐 C를 갈 때 경우의 수. A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B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러면 A에서 C를 가려면 A에서 B를 간다. 그리고 B에서 C를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둘이 곱하는 거야. 그리고 맞죠? 이것까지는 다들 잘 기억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쵸? 경우의 수가 어렵고 힘들었어도 이건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문제에서 하나, 둘, 셋, A, C, 여기 셋, 하나, 둘, 셋, D, B, 그리고 하나, 둘, D, 여기가 3개, 하나, 둘, 셋. 자, 문제에서 1번 A의 도시에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A의 도시에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거야. 돌아올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A에서 B를 가는 거는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 하나랑 또는 됐어요?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거는 몇 가지야? 3가지야. C에서 B를 가는 경우도 3가지야. 맞아요? 동시에 할 거니까 총 몇 가지야? 9가지가 되는 거야. 맞죠? 요번에 A에서 D를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야. D에서 B를 가는 경우는 3가지야. 그래서 곱하면 6가지가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또는이잖아. 둘을 어떻게 해? 더하면 되죠.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이번에는 그거야.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야. 무슨 말이냐면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로 가는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동건이가 A에서 C를 갔으면 수진이는 A에서 D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야. A에서 동건이가 C를 가고 C에서 B를 가면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A에서 D를 가고 D에서 B를 가는 경우밖에 없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잘 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문제 해석을 하는 거야 이제. 동건이가 A에서 C를 가고 B를 가면 수진이 맞지? 아무튼 수진이도 뭐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닐까? A에서 D를 가고 B를 가야 돼. 그러면은 동건이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9가지고요. 맞죠? 수진이가 B를 가는 경우는 6가지죠.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해야 돼. 왜? 잘 봐. 동건이가 A에서 B를 가고 수진이는 A에서 B를 간다야. 맞죠? 그러니까 동건이가 A, C, B로 가고 그리고 간다. 그리고 가고 A에서 수진이가 A, D, B로 간다. 그래서 둘이 곱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또는 반대로 가는 경우죠. 동건이가 이제 A, C, B로 가고 그리고 수진이가 A, D, B A, C, B로 간다 이거잖아. 그럼 얘도 몇 가지야? 얘도 54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봐봐. 보라색 또는 초록색인 거야. 그러면 또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숨겨져 있는 그 또는과 그리고를 계속해서 찾아줘야 돼. 이해됐죠? 다음 이거는 좀 닫아주고 요것도 잘 기억하는 애들은 기억하더라고요. 다음 문제도 잘 기억하는 애들은 기억하던데. 색칠하는 거, 영역에 색칠하는 거. 자, 영역에다 색칠을 했는데 이제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색칠해도 된대. 그렇죠? 이제 문제 말 안 해도 기억나죠?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색칠해도 되는데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중요한 거는 이웃하는 데는 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된다. 왜냐면 같은 색깔을 칠하면 영역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역 구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칠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 제일 먼저 어디부터 색칠하는지 기억나? A부터 하죠. 왜? 이유가 있잖아. 그쵸?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인접한 게 많으면 인접한 게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해 있는 친구를 먼저 칠해 주시는 게 좋아요. A는 4개랑 인접해 있죠. B는 2개랑 인접해 있고 C는 3개랑 인접해 있고 D도 3개랑 인접해 있고 E도 3개랑 인접해 있죠. 2개랑. 그쵸? 그러면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A부터 칠하는데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총 5가지인가? 5가지. 됐죠?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A 거 빼고죠. 세 가지. 아, 네 가지. 네 가지.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거. C 옆에 이미 칠해놓은 A랑 B를 빼고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거. D 인접해 있는 애들은 색칠된 애가 지금 A랑 C죠? 그러면 A, C를 제외한 다시 세 가지. 맞죠? 그리고 E에 칠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몇 가지? D랑 A 거 이미 칠해져 있으니까 얘네 둘 빼고죠? 그래서 세 가지. 그러면은 모든 곳을 다 동시에 칠해야 딱 색칠이 되는 거죠? 동시에 칠해야 한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해야 돼? 곱해주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어려운 거야. 이제 이 다음이 이제 어려운 건데 이거 혹시 동전 해봤어? 이거 있던 교재가 있었는데 중학교 거 이거 해봤니 이거? 어? 하나하나 계산해서? 그쵸? 중학교 때 아마 해봤으면은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써봤을 거야. 근데 그러면 문제가 너무 개수가 많아지면은 많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쵸? 잘 봐, 잘 봐. 쉽게 자 찾는 방법. 100원짜리가 한 개. 그리고 50원짜리가 두 개. 그리고 10원짜리가 세 개니? 세 개. 자, 이 A는 개수 말하는 거야? 자,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100원짜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1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방법. 1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입니다. 왜 두 가지야? 안 내고 100원을 안 내거나 한 개를 내거나. 그쵸? 두 가지잖아.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50원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럼 몇 가지죠? 세 가지야.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맞죠? 세 가지야. 그러면 10원짜리는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죠. 네 가지. 안 내거나, 하나, 두 개, 세 개 내거나. 그쵸? 그러면 결국은 돈을 지불한다는 건 이 10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경우 5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경우 1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걸 동시에 진행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한 다음에 대신 하나를 빼줘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경우를 찾았는데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할 수도 있잖아. 맞죠? 셋 다 안 내는 한 가지 경우는 빼줘야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셋 다 안 내는 한 가지 경우는 빼줍니다. 그래서 요 2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개수에서 하나 더한 거고 개수에서 하나 더한 거고 개수에서 하나 더한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야. 지불만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100원짜리 하나로 내든 50원짜리 두 개로 내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지불하는 방법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 맞지? 얘랑 똑같으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문제가 있어. 100원을 내는데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쨌든 100원을 냈다잖아요. 맞지? 그거를 100원짜리 하나를 냈을 수도 있고 50원짜리 두 개를 냈을 수도 있어. 맞죠?
근데 여기서는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랑 다른 경우야. 둘 다. 맞죠? 그래서 각각을 더 합친 거야, 다.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100원을 냈다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50원짜리 두 개를 낸 거랑 100원짜리 한 개를 낸 거랑 같은 경우잖아. 중복이 되죠. 그러면 너네가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빼줄 거야? 어떻게 뺄 거야?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구해요. 1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10원, 20원, 30원, 50원 껴서 60원, 70원, 50원부터 50원까지 50원 하나, 60원, 70원, 80원, 50원 두 개에서 100원. 그쵸?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하나에서 110원, 120원, 130원, 그리고 150원, 50원짜리 하나 해서, 그리고 다시 10원씩 더해서 160원, 170원, 180원,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 200원, 50원짜리 두 개. 그쵸? 그리고 여기서 210원, 220원, 230원. 최대가 230원이죠. 더 이상 낼 수 없는. 이렇게 구해. 대부분 학생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자, 얘가 총 몇 개야? 16개, 3개가 총 19가지죠? 그쵸? 자, 좀 더 쉽게 구할 겁니다. 좀 더 쉽게. 잘 봐. 자, 우리는 이 밑에 있는 동전들의 개수에 주목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동전들의 개수. 자, 10원짜리 3개죠? 맞아? 그러면은 10원짜리 3개로 50원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냥 10원짜리는 3개로 끝나는 겁니다. 10원짜리는 3개로 그대로 가는 거야. 위에 거를 만들 수 없으니까. 됐죠? 됐죠? 잘 봐. 50원짜리는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100원짜리를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요. 하나를 50원으로 100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였잖아. 그러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쪼개요. 그럼 난 5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죠. 맞아요? 50원짜리가 4개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럼 이걸로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 5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죠? 1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거 4가지죠? 맞아요? 그러면 둘이 곱하고 1 빼는 거죠?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동전으로 얘네를 만들 수 있으면 그 동전으로 쪼개는 거야. 위에 있는 동전을. 지폐도 마찬가지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을 거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데 대신 얘네 둘을 동전을 비교했을 때 서로 한 단계 위에 있는 동전을 비교했을 때 그 동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10원짜리 11개가 있어가지고 100원짜리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0원짜리를 10원짜리 10개로 쪼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위에 동전들을 만들 수 있으면 10원짜리로 100원까지 만들 수 있으면 100원을 10원까지 쪼개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100원짜리로 10원짜리 50원을 만들 수 있어? 50원짜리 10원짜리 쪼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금액의 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얘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 초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말이 순열이 나오는데, 순열도 미리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너네 순열이랑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게 조합이거든. 순열 조합.
순열 조합이 너희가 순열 조합이라는 말만 안 써봤지 실제로 순열 조합을 문제를 풀어봤어요 너네. 그러면 이제 표정에서 그러지. 저기 뭔 정신 나간 소리지. 나는 순열이라는 말과 조합이라는 말을 모르는데 문제를 어디서 풀어봤냐. 너네 그 중학교 때 잘 생각해봐. 중학교 때 그거 있었어. 그 대표 뽑는 거랑 반장부 반장 뽑는 거 기억나? 맞죠? 대표 뽑는 거는 반장이 먼저 첫 번째 대표가 뽑히나 두 번째 대표가 뽑히나 상관이 없으니까 나누기 했던 것도 기억나? 그쵸? 그쵸? 그게 조합입니다.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반장 부반장 뽑는 거가 순열이야. 왜냐면 첫 번째 뽑힌 거가 두 번째 뽑힌 거서 내 직책이 달라. 맞죠? 그게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대표 두 명을 뽑는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뽑히나 두 번째 뽑히나 상관없으니까 순서를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게 조합인 거야.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단순히 그걸로 끝내면 돼요. 순서를 생각하면 순열이고요.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조합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때 해봤던 거는 반장, 부반장, 대표 뽑기나 대표 뽑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책이 다른 대표냐, 직책이 같은 대표냐. 그게 순열과 조합을 너희가 해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뭐가 생기냐면 그걸 기호로 바꿔서 쓰긴 합니다. 이제 그 기호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는 잘하고 싶으면은 중학교 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